네,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평가단 25회차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24회차, 25회차를 같은 날에 찍습니다. 25회차 하는 날이 이제 그 방학이거든요. 여름방학이라서 미리 이제 24, 25를 같이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옷이 똑같다, 스타일이 똑같다, 양해 바랍니다. 멋있다. 아우, 소감 좋다. 자, 25회차 갑니다. 포상금의 계산 문제인데 최대 금액을 찾아라. 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보실게요. 계산 문제. 원래는 포상금하고 중개 보수 쪽이 있잖아요. 계산 문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확률이 많아요, 확률이. 요즘 계산 문제가 계속 안 나왔거든요. 4년 정도 계속 안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 보실게요. 갑은 사무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일단은 간첩을 신고 고발해야 보상을 주는데 간첩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포상금 대상 간첩은 부양, 무양. 아빠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다, 악어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정 등록, 양도돼요. 등록증, 무등록 중개요. 또 하나가 자격증, 양도돼요. 또 개공이가 아닌 자가 개공처럼 광고를 때려요. 그 다음에 거래질서 교란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첩들. 자, 그럼 부정 등록이니까 간첩 사유가 맞습니다. 두 건을 신고 고발했는데 검사가 간첩이라 해줘야 돼요. 검사가 수사했더니 간첩 맞다 했을 때는 행동이 두 가지죠. 하나가 처벌을 합시다. 공소 제기. 또 하나가요. 기소유예. 간첩은 맞지만 공소 제기할 만큼 죄인은 맞지만 유예 밀어놓고 교육을 하자. 자, 그래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기밥 먹여야 되겠어요. 공기요 했을 때 등록관청이 포상금 주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A를 뭐 해버렸다? 무혐의 처분했대. 무혐의니까 간첩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B에 대해서는 신분 미확보를 여러 기소가 중지되었대요. 그래요. 도망가 버렸대. 수사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신분 확보가 안 되니까 절차가 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간첩인지 확정이 안 났단 말이에요.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확정이 안 난 거예요. 돈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그 말이에요. 무혐의 처분되거나 기소 중지되면 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한 푼도 일단 못 받는 겁니다. 자, 니은요. 사무소를 이중사무소 떴다방 설치했어요. 속지 마시고 떴다방은 부양, 무양, 악어야 여기에 나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신고고발을 해도 그렇죠. 1년 1천이다 보니까 검사가 아무리 공소 제기를 하고 판사 유죄 선고를 했다 하더라도 간첩 사유 자체가 아닌 거예요. 포상금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산했다면 욕심쟁이. 그 계산하시면 안 돼. 그렇죠? 조건으로 제시된다고 해서 막 계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D급 갑니다. 자, 갑은 안내문 등을 이용해서 특정 계공에게 의뢰하지 못하도록 담합을 했다. 이 마을 주민들이 우리 1단지 물건은요, 1단지 반상회를 하는 거예요. 안내문 등을 돌리든지, 그렇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하든지, 어쨌든 1단지 우리 아파트 있잖아요. 10억 밑으로 물건 내놓지 맙시다. 또 특정 계공 여기는 너무 싸게 팔아주는 부동산 사무소니까 여기는 물건 내놓지 맙시다 하고 주민들이 담합을 하는 거예요. 거래질서 교란행위.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간첩 사유 맞습니다. 오케이. 자, 3년 3천이죠. 검사가 싹 다 공소제기했대. 담합한 거래질서 교란한 D하고 E 요 두 건을요 갑이 신고 고발했는데 검사가 모두 간첩 맞다요 하고 이제 간첩이라 그랬어요. 공소했어요. 그러면 두 건이니까 한 건당 얼마인데 건당 50인데 두 건이니까 여기서 얼마 받는다? 1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비거래에서 갑이 100만 원을 받습니다. 자, 리얼요. 갑은 부정한 방으로 등록한 사실 부정 등록은 간첩 사유가 맞거든요. E가 부정 등록한 사실을 등록관청에 의해서 어머나 발각된 이후에 꼬질렀대. 발각된 이후에 꼬질면 돈 안 주잖아요. 갑이 구속될 수도 있어요. 발각 다 됐는데 왜 꼬지르지? 하고 갑을 구속시킬 수도 있대. 자, 어쨌든 이것도 돈 못 받아. 그럼 정답은 얼마 된다? 100만 원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디귿 하나만, 그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디귿 하나만 포상금을 받더라.
두 건이니까 건당 50 해서 100만 원 받더라. 정답은 3번 되겠어요. 자, 계산 문제입니다. 포상 계산 문제. 항상 요거 보셔야 됩니다. 요 정도는 언제라도 딱 봤을 때 정답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단련이 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2번 갈게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시험 반드시 나와요. 안 나오는 해가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오케이. 자, 1번. 1번도 그냥 시험 문제죠.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하는 거예요. 그죠?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사전 절차, 청문은 누가 해요?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 현지에서 단속하고 청문을 하고 그 결과를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교부한 자가 만다? 취소하고 뺏어가게 됩니다. 준 자가 또 주고 재교부, 준 자가 취소하고 자격증 반납, 뺏어도 가고 준 자가 자격 정지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교부한 자하고 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도의사로 다르면 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도의사가 어머나?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무소 소재하는 시구청장 행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합니다? 오로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는 것이지. 그렇죠? 시구청장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무소 관할도 아닌 겁니다. 1번은 확 다 틀려버렸어요. 어디 고쳐서 쓸만한 데가 없을 만큼 1번은 완전히 틀린 지문이고, 자, 2번 지문요. 자격 정지하는데 청문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청문을 거쳐서 정지 처분할 수 있다. X. 청문은 언제 하는 거예요? 취소. 청청청. 청문은 언제 한다?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할 때 하는 것이 청청청. 자취생활은 5일이 보통이다. 자격 취소한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하면 뒤끝이 따라오거든요. 등록도 취소되거든요. 그래서 자격 취소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5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는 통지를 해줍니다. 위에는 보고 옆에는 통지. 며칠 내에? 5일 내에. 정답은 3번 되겠어요. 자취생활 해보셨나요? 자취생활 힘들어요. 자취생활 안 해봤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들대요. 자취생활은 5일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6일째는 다시 본가로 집으로 들어가더라. 자취는 5일이 보통. 정답은 3번 정답.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요. 자격 정지인데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X. 자격 취소일 때 자격증을 반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요. 자격증 반납하러 가다가 분실해서 잊어먹었다. 재발급 받아서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오다가 잊어먹었다. 뭐 쓰시면 된다? 사유서 쓰시면 됩니다. 신규 발급 절차를 또 받아서 반납해야 된다. X. 사유서 제출하면 된다 하는 거. 자, 정답 몇 번? 3번 정답. 기본적으로 꼭 보시고 꼭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오케이. 자, 3번 갑니다. 이미 틀린데 어쩌란 말이냐? 우리에게는 다음이 또 있어. 네,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실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절등치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절등치 외우셔야 됩니다. 절대 등록치하여 결의, 허사, 이양업, 하나, 둘. 상등치, 전육손, 미금, 다방, 다운계엄, 밀삼, 똑똑. 금쟁이죠. 금쟁이는 금지대상, 상등치. 형벌은요, 거짓행위 1년 1천. 자, 니은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조치, 손배 책임이 안 될 수도 있죠. 보험 안 들고 이랬다. 손해배상, 상등치. 손해배상, 상등치. 이중 사무소 시험 100% 임시 시험을 이중 사무소 임시를 똘따방이에요. 똘따방 상등치 등록치 될 수 있고요. 형벌은 1년에 1천 시험 100% 나옵니다. 이중 사무소. 자, 그럼 이중 등록 두 번 했다. 이거는 죽어요. 절등치예요. 절등치 플러스 형벌은 1년 1천. 절등치 찾아라 그랬으니까 얘가 절등치네요. 그죠? 리얼 절등치. 자, 위험해. 삼진 아웃제도 1년 내에 이미 2번 이상의 업무정지 2 스트라이크를 먹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스트라이크 사유가 또 들어와요. 다시 업무정지 스트라이크 또 들어오면 3 스트라이크 아니죠. 삼진 아웃 맞습니다. 절등치예요. 반드시 등록 취소됩니다. 오케이. 자, 비업에 부득이도 없이 질병 진입 취약 공무 기타 부득이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하는 무단휴업을 갑니다. 상등치입니다. 등록이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며. 자, 그럼 절등이 찾으세요. 모두 몇 개입니까? 2개 되겠어요. 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자꾸 보셔야 됩니다. 4번 문제. 업무정지 오름설 찾으세요. 업무정지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 가중처벌하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시험 계속 나옵니다. 틀립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정지는 6개월을 절대로 초과할 수 없다. 오케이. 자, 2번. 업무정지에만 있는 제도,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제도, 4발산, 업무정지, 사유 발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할 수가 없다. 2번 정답 되겠어요. 자, 단속 걸렸어요. 단속 딱 그랬더니 업무정지 사유라. 계약서 막도장 찍혔어. 업무정지 때릴 때 몇 년 내에 때려버려야 된다. 3년 내에 때려버려야 돼요. 3년이 지나버리면 처분의 시효에 걸려버려. 그래서 때릴 수가 없다는 거이. 손 들고 3년 지났다. 때릴 듯 말 듯 말라주고 때리면 팍 3년 이내에 때려버려야 돼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 이 시효 제도는 행정처분의 시효 제도는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업무 정지에만 있는 제도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부정등록. 부정등록은 절등치입니다. 부정하게 등록을 받아냈다면 절등치예요. 업무정지 할 수 있다. X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명해야 한다. X 명할 수 있다. 4번 지문은 기출지문인데 여러 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재량행위. 5번 업무정지할 때 청문한다. 청문 안 합니다. 정식 재판할 필요 없고요. 업무정지는 그 사유를 보면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 그래서 이 청문은요. 정식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취소할 때만 하는 것이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거래정보 섭자 지정 취소. 취 할 때 청청청 하는 것이고 정지할 때는 정문하지 않거든요. 정답 몇 번? 옳은 거 2번. 2번 정답.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3년 3천 모두 묶어라. 3년 3천. 어떤 게 3년 3천? 3년 3천. 허무, 정직, 쌍투, 시켜. 그 다음에 금지행위, 턱, 꽝꽝. 자, 그러면 기억 갑니다. 투기조장. 투기조장은 금지행위예요. 일단은 상등치인데 정직상투 시키야 3년 3천이고요. 미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계획 의리를 제한하는 거래일서 교란행위 어디로 간다? 3년 3천이고 금지행위니까 금지행위인데 33 2항이죠. 자, 일단은 이거는 금지행위인데 이거는 누구든지 금지행위니까요. 행정처분하고는 이제 규정이 없어요. 행정처분 규정이 없고 형벌로서 어디로 간다? 3년 3천. 투기 조작은 개공 등에 관한 금지인데 개공이가 했다면 상등치고 소공이가 했다면 자격 정지. 형벌은 어디로 간다? 3년 3천.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오낑낑. 오케이. 자, 리얼에 거래 금지 증서 청약통 매매업 중개를 합니다. 3년 3천.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매매업이죠. 중개 대상 매매업은 거금 매친 1년 1천 갑니다. 개공은 상등치, 소공은 자격정지. 1년 1천이에요. 3, 3천 아닙니다. 매매업이 두 개가 있어요. 금지행위 할 때 33조 1항에서 거금 매친의 매매업 중개 대상물 매매업입니다. 1년 1천. 거금 매친 금지 증서 거래가 금지된 증서 매매업 중개. 이것은 청약 통장 매매업이에요. 어디로 간다? 3년 3천. 그래서 매매업이 시험에 잘 나와요. 매매업이 물건에 대한 중개 대상 물에 대한 매매업인지 청약통 매매업인지 두 개를 꼭 구별하시고 청약통 매매업은 3년 3천.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매매업은 토지 건물 매매업 이런 것들은 1년 1천. 자,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위반, 비업의 비밀 1년 1천, 반의사 불벌죄. 이거는 1년 1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년 3천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정답은 4개 되겠어요. 정답 4개. 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6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은 되지 아니하는 자를 찾아라. 몇 번 될까요? 딱 봤더니 협회에 나오면 과태료 무조건 얼마다? 500. 누가 때린다? 국토부 장관. 정답은 그냥 4번일 겁니다. 정답은 그냥 4번.
1번 보험증서 안 줬다. 100이하 과태료.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다. 100이하 과태료.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다. 100이하 과태료. 이건 누가 때린다? 시도지사. 위에 두 개는 누가 때린다? 등록관청. 등록증 벽에 걸지 않았다. 100이하 과태료. 누가 때린다? 등록관청. 그래서 얼마 이하 과태료 누가 때리느냐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봐주시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7번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실거래가액 신고하세요. 토지, 건물, 매매 거래가 되면 실제 거래된 가격대를 신고하세요. 신고사항, 인고 부부 실제 없지요. 부부 면 종류, 소지지, 면적 종류, 소지지번 지목. 자,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은 그죠.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지역, 투조 지역에서 투기 과열 조정에서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신고 들어가고,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일 때, 6억 이상일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고가. 그다음에 법인끼리 거래한다. 또는 법인하고 개인하고 거래한다 했을 때, 그죠? 법인 거래일 때 추가해서 신고하는 게 있죠. 법인 거래일 때 추가해서 신고하는 거. 이쪽 법인의 임원하고 이 개인하고 친족 관계냐,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 법인끼리 거래할 때 이쪽 임원이 동일이나 친족 관계냐, 이런 거 다 신고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법인이 매수를 합니다. 법인이 매수할 때는 뭐를 신고하느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을 신고하는데, 그때는 가격 제한 없이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을 다 신고하셔야 돼요. 법인이 매수할 때는. 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틀린 것을 찾아라. 자, 바로 볼게요. 개공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한 거래 당사 중에서 일반인 국가다. 일반인 국가면 누가 신고를 한다고요? 국가가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직거래를 했는데 민간인하고 국가하고 직거래했다. 누가 신고하더라? 국가. 민간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거래했다. 누가 신고한다? 지방자치단체. 민간하고 각종 공공기관 공사하고 직거래했다. 누가 신고한다? 공공기관 공사가 신고하는 겁니다. 자, 개공이가 전문가가 중개했다면 누가 신고한다? 그때는 이 개공 중개업자 개공이가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번요. 직거래했는데 일반인 국가다 그러면 국가가 신고를 해야 한다. 오케이. 2번. 개공의 중개 통해서 거래되었다. 개공이가 신고하죠?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오케이. 맞는 말이 됩니다. 누가 신고를 다 알아서 해야 된다고요? 개공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2번도. 자, 3번요.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필증을 주는데, 신고필증 며칠 내에 줍니다. 지체 없이. 신고필증 4글자, 지체 없이 4글자. 예전에는 이것을 적시 줬거든요. 적시 준다 했는데, 적시 주니까요, 필요한 조치 명령을 못 때리는 거예요. 조치 명령 때렸더니, 신고필증 적시 현장에서 바로 주기로 했잖아요. 왜 필요한 조치 명령 때립니까? 이렇게 자꾸, 그쵸? 불만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지체 없이 주는 겁니다. 라고 법이 바뀐 거죠. 지체 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해도 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지체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적시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지체 없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것도 출제가 된 지문입니다. 신고 필증 지체 없이 땅땅땅땅. 오케이. 자, 3번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4번요. 신고관청은 가액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그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가격의 적정성 검토는 누가 한다? 신고관청. 자, 그 다음에 검증체계 구축, 시스템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 이것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고, 활용해서 적정성 검토는 누가 한다? 신고관청. 4번 맞는 말. 자, 5번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가져와라 했는데, 자료를 안 갖다 주고 자진 신고했어요. 자수예요, 자수. 과태료 감면제도 리니언시가 적용되느냐 그 얘기인데, 자료 제출에는 리니언시 제도가, 그렇죠, 자수했을 때 감면되는 것이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면할 수 있다 하면 5번 틀려요. 자료 가져와, 통장 가져와, 대금 지급 증명 자료 가져와. 안 갖다 주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요, 나 자료 가져오라 그랬는데, 어제 가져오라 그랬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자수하면 과태료 깎아줄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져오라니까 이렇게 돼요. 자료. 그래서 자료 부분은 리니언시와 관계가 없어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료 제출하고요, 3천만 원 과태료 있죠? 요것은 리니언시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3천은 뭐 있어요? 대지자, 조지자, 허허. 대금 지급 자료 가져와라.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허위 신고, 허위 해제 신고. 대지자, 조지자, 허하고 자료 제출. 대금 지급 자료 이외의 자료 가져와라. 매매 계약서 가져와. 이런 거요. 필요한 조치 명령 따르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리니언시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을 X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8번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틀린 것을 찾아라. 임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오케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이 부동산은 토지하고 오로지 건물이잖아요. 임목, 공장,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에는 들어가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자, 1번 O. 자, 2번요. 아파트 매매 계약 이거 신고해야 되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데 중개 완성한 개공인가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까? 서명 및 날인합니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신고법에는 아예 없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딱 두 개입니다. 딱 두 개. 거, 확, 거 딱 두 개예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요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죠. 자, 그래서요. 개공인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3번 취득조세. 신고할 사항이 아니다. 오케이. 자, 신고할 사항은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이렇게 돼요. 여기에 취득조세는 없어요. 취득조세는 어디에 나옵니까? 중개시 취득이에게 설명할 사항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공법, 뚱땡이 쪽인데 공법상 이용자한 거래지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오케이, 신고 사항이 아니다. 맞겠죠? 인고 부부 실제 없죠. 거기에 공법은 안 나옵니다. 공법은 소속이 어디 소속이에요? 공법은 설명사항이죠. 그죠? 뚱땡이는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설명하고 설명서 기재합니다. 자, 5번요. 투기 과열 안에서는 3억 이상 전용 6억 이상 주택일 때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신고한다. X. 투기 과열이나 전용 투조 지역에서는 금액 관계 없어요. 금액 관계 없이 모든 주택이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번 X. 자, 이런 것들 뭐 시험에 다 나올 것 같은데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걸 임목은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만 신고 대상은 아니다. 서명 또는 날인. 취득 조세는 소속이 설명서 소속이다 하는 거. 공법도 소속이 어디 소속이냐? 확인 설명 소속이라는 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은 투기 과열 조정 지역은 모든 주택일 때 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 다 신고 다 들어간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꼭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9번 문제 갑니다. 아, 부동산 거래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포함. 자, 요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렇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아파트 전월세 신고 제도, 이것이 도입되어 있죠? 원래 나올 확률 무지 많은 겁니다. 모든 주택임대차가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임대차. 그다음에 모든 지역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딱 지역. 사실은 뭐 거의 다 지정을 했더만요. 어쨌거나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무슨 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지역에서 환산 보증이 아니라 보증한 월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보증금 기준으로는 6천만 원 초과, 월 차임 기준으로는 30만 원 초과일 때 전월세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내에 신고를 합니다. 자,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자, 오케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이면 보증금 월차임 관계없이 30일 내에 신고한다. X 바로 틀렸네요. 관계가 있어요. 보증금 기준으로 얼마 초과? 6천만 원 초과했을 때만 주택임대차 신고하는 거고 월차임 기준으로는 월 30만 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다 신고하라 그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월 30 넘는 게 어디 뭐 한두 개입니까? 거의 다 30 넘잖아요. 보증금 6천 다 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군 지역 이런 데 빼고는 다 신고하라. 사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어쨌든
보증금 기준 6천 초과, 월차임 기준 30만 원 초과했을 때 신고, 주택임대차 현황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상관없이 다 신고한다. X, 1번 X. 신고할 때는, 신고 대상일 때는 며칠 내에 신고한다? 30일. 요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는 과태료가 100밖에 없어요. 100 이하 과태료. 자, 그럼 2번 갑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 오케이. 자, 문제 좋으네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6억 미만 주택이더라도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이거 맞아요. 법인이, 왜냐면 이게 작년에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 차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거래를 막 허위 신고로 막 해가지고 아파트 값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법인 맞느냐? 법인이 매수할 때는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 어떻게 하고 이용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은 맞는 말이거든요. 3번요. 신고한 후 해제 무효 취소 계약이 깨졌다. 그럼 해제 신고해야 돼요. 며칠 내에 신고한다? 30일 내에 해제 신고해야 됩니다. 오케이. 4번. 신고나 해제 신고 안 했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나 해제 신고하지 않았다. 500 이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다 했을 때는 얼마다? 이거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니까, 그죠? 매매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거나 해지 신고 안 했다. 500 이하 과태료.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요 김현미 장관이 만든 거예요. 답답하니까 내가 직접 좀 조사하면 안 될까? 이렇게 혼자 가서 직접 조사할 수 있고, 또 구청장 데리고 공동으로 신고한청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오,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것 1번 X. 자, 문제 좋습니다. 꼭 보시고. 라스트 10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나오는 거예요. 면적을 적을 때 실제 거래 면적, 아파트 사실 때 공용 면적은 전용 면적 사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거래 면적을 적는데 집전, 집합 건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적으면 된다? 전용 면적 적으면 된다. 1번이 그냥 맞네요. 자, 이번에 면적 종류, 소지지, 면적 종류, 소재지, 번 지목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데 내부 실물 상태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3번에 직접 거래한 경우 공동으로 신고 서명 또는 날을 하는 것은 맞는데 공동으로 신고서 종이 쪼가리 공동 제출한다. X예요. 종이 쪼가리는 아무나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10%라고 했을 때 포함이냐 제외냐 시험 계속 나오죠. 어릴 때 팔아먹었다. 얼마에 태어났다. 아싸 응해요. 어릴 때 거래를 했어요. 엄마하고 같이 갑니다. 부가세 포함이에요. 포함. 제외가 아니라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를 해주고 다 컸어요. 현존하는 토지 건물일 때는 혼자서 부가세 제외. 엄마 빼고 혼자 가는 거예요. 군대를 엄마하고 같이 갑니까? 군대 가는데 엄마 손잡고 군대 갑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군대를 혼자 가잖아요. 다 큰 현존하는 토지 건물은 부가세 제외. 부가세 제외죠. 어릴 때는 포함이지. 엄마와 같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제외한다. X. 5번. 거래가 되지 않아서 거래된 것처럼 허위 신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거의 신고, 3천 이하의 과태료. 대지자, 조지자, 3천. 그래서 옳은 거 정답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공인중개사 보면 신고법이 생소하고 신고 한참 보다가 공인자 보면 공인자법이 생소하고 공인자법이나 신고 볼 때는 중개 실무 쪽이 아삼삼하고 실무 쪽 한참 볼 때는 공인자법이나 신고법이 아삼삼합니다. 그래서 아삼삼하다가 계속 앞뒤로 계속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그죠? 이제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정리가 되시고 반복되시고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멋지게 혼자 잘 놀아봤습니다. 어쨌거나 계속 같이 계속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